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논란이 많았던 2차 재난지원금 결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으로 결론이 났죠.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어제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4차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2차 재난지원금 얘기하기 전에 오늘부터 서울 시내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4,511곳에 더해서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점과 아이스크림 빙수점 등 총 2,176곳에 대한 거리두기 강화가 시작됐습니다. 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달업 등은 매출이 올랐지만 PC방 등에서는 심각한 매출 감소세를 보이는 곳도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배달업, 그다음에 택배, 온라인 사업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통신, 콘텐츠 사업들은 전부 다 매출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두 다 힘든 건 아니죠. 예.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만 한 50만 개 정도의 매장이 있는데 예. 이런 데는 완전히 지금 이제 죽을 맛이 된 거죠. 특히 PC방, 노래방 이런 데 아예 문을 닫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 제로가 됐습니다. 지금. 예. 이번 주까지가 연장되는 거잖아요. 최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단의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일반 식당들 8시 50분이면 손님도 없을 뿐 아니라 계시던 손님도 정확하게 일어나십니다. 예, 예. 그분들이 이제 편의점을 갔어요. 예. 근데 편의점 안팎에서 취식도 못하게 하니까 예. 거기서 먹을 걸 사고 집으로 가거나 공원으로 가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살아야 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먹고 마시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은 완전 매출은 어느 정도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는데 몇 가지 의미 있는 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예. 지난 8월 30일부터 4일간 전국 소상공인 3,415명을 소상공인 연합회가 조사해 보니까요. 예. 매출이 90% 이상 떨어졌다는 분들이 응답자 60%나 됐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약간 설령 체감하는 것이 좀 과장됐다 하더라도 예, 예.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아예 12개 업종은 아예 매출이 안 나오는 거니까 100%가 예. 줄어들었고요. 나머지 9시 전에 문을 닫아라고 하고 아예 실내 취식이 금지됐으니까 예. 그 부분들을 감안하면 최소 50% 안팎은 떨어졌을 거라는 건 어렵지 않게 저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0% 이상 매출이 줄었다는 건 거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예. 예.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고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도 많이 늘었다면서요. 예, 9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또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8월 달까지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대출이라는 게 해줬잖아요. 예, 예. 2.5%로 한 1,000만 원씩. 그 소상공인 사업자가 대출만 받은 소상공인 사업자가 53만 개에 달합니다. 누적 금액으로는 14조쯤 됩니다. 예. 정부에 등록된 소상공인 사업체가 275만 개니까 최소 20%가량의 긴급대출로 평균 2,500만 원 정도 대출 받은 걸로 확인이 됐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건 중소벤처기업의 긴급대출 프로그램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예. 왜 다양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9월 2일 날 발표한 자료도 보니까 상반기에 도소매, 숙박, 음식 이런 주로 소상공인들이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 대출이 상반기에만 31조가 증가했답니다. 작년에 13.4조에서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거죠. 아, 증가분이 그러니까, 31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13.4조 원에 대비해서 2배 이상 이제 증가했다고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 올 상반기는 정말 중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거의 지옥과 같은 문을 닫거나 아니면 죽지 못해서 일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겨우 버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예, 일단은 소상공인 연합회는 전국인 많은 소상공인 단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공식적인 기구인데요. 예. 현재 어쨌든 당정에서 소상공인 현금 지원을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5월 달에는 온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예. 중소상공인 힘든 분들은 지자체에서만 부분적으로 현금 지원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 100만 원을 지급한다든지 매출이 급감한 분들 한해서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12개 업종, 아까 아예 문을 닫은 12개 업종을 중심으로 휴업보상비 100만 원을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당정청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한다. 하지만
100만 원으로 지금 아예 장사를 못 해가지고 매출이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떨어진 분들도 있는데 예. 100만 원으로 되겠느냐. 그럼에도 현금 지원을 처음으로 정부가 구체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만 원 더 모자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이제 2.5단계 조치가 수도권에서 이번 주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수도권은 50만 개 아까 제가 소상공인 매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최종 방향이 잡혔죠? 예,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마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도 이제 여론이 분분하죠. 예. 대충 뭐 몇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이건 뭐 조그만 검색해보면 나오니까요. 예. 한 60에서 65%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되 모두에게 지원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예. 어쨌든 이제 당정청에서는 국가재정 규모를 감안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예. 그런 일각의 또 주장을 반영해서 그런 방향으로 잡혔는데요. 현재 지금 확인된 것만 어제 당정협에서 보니까요. 7조 중반, 그러니까 7.5조 정도로 예산을 4차 추경을 편성하는데 예. 그 부분은 이제 국채로 반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고용 노동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그다음에 아동 돌봄, 그다음에 비대면 통신비 지원 등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5월달에 받은 것과는 이제 상당히 틀려진 것이죠. 그렇죠. 달라진 것이고요. 예. 다만 저는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받는 방법은 정말 보편적이고 신속하고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은 거잖아요. 사각지대가 없어서. 예. 다만 이제 정부 여당이 밝힌 방식도 일리가 있는 것은 더 어려운 계층에게 더 많이 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두에게 40만 원에서 100만 원 줬잖아요. 2차 때는. 예. 가구 수별로. 그러면 부자든 중산층이든 가난한 사람들 똑같이 지급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렇습니다. 기준이 끊이지 않았으니까 예. 이번에는 소득 하위 50% 이하 범위 내에서 매출이 급감하고 피해가 많은 분들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도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일리는 있습니다만 예. 국민 여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현재 곳곳에서 반대나 비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제시한 민생경영으로 저희들이 제시한 대안은 이랬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추석 전에는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금액이 좀 줄어든다고 보편적으로 신속하게 지급을 하고 그러면 사각지대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거 아주 신속하게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별해서 더 드리는 것은 추석 기후에 정부 부처하고 지자체랑 힘을 합쳐서 예를 들면 12개 문 닫은 곳이라든지 9시에 문 닫게 한 곳이라든지 이런데 선별로 추가로 예. 예를 들면 4인 가구가 100만 원을 받았다 추석 전에. 근데 그 4인 가구 중에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피해를 봤다면 그분들을 선별해서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추가로 주는 방식으로 저희는 보편성과 선별성을 융합한 방식이 있다고 제가 호소해왔는데 이게 채택이 안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두 개를 좀 섞는 방안을 제시를 하셨군요. 예, 많은 분들이 그걸 제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선별 지원은 더 가난하고 더 피해를 분들이 더 많이 지원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 고민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죠. 하지만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께서도 상당수가 아니 그러면 일단 이 코로나19라는 게 모든 국민이 힘들었는데 일부에게만 주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예. 좋다 선별해서 주면 그 기준은 무엇이며 만약에 그 아슬아슬하게 탈락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겁니다. 예, 매출이 그렇죠. 30% 이상 급감한 사람들한테 대상을 한다고 치자고요. 예. 근데 매출이 29%만 줄어든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탈락하는 사람들이 피눈물이 나오게 되고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가난도 문제지만 불공정, 불균등이 문제다라는 아주 오래된 지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됩니다. 선별로 주면요. 예. 다만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재고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난다면 선별로 최종적으로 예. 사각지대가 없이 그다음에 억울하게 탈락하는 사람이 없이 진짜 하위 소득 50% 70% 범위 내에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잘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선별 지급 형태로 제공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얼마나 좀 받을까요? 예, 아직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연합회 성명에도 보면 당장 문을 닫은 곳은 100만 원 정도의 휴업 수당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휴업 보상 수당. 그 다음에 최근에 정부 여당이 밝힌 내용을 보면 소득이 급감한 특성대 근로자, 그러니까 프리랜서나 특성대 근로자들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추산할 수 있는 것은 5월 달에 전국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이번에는 그게 안 되고 선별에 지원되니까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 노동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아동 돌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훨씬 더 어렵잖아요. 예. 그다음에 통신비, 비대면 때문에 통신비가 많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원인데 이제 맞춤형 지원인데 다만 아주 어려운 중소상공인들하고 더 피해를 보시는 특수고용 노동자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는 게 100만 원, 200만 원 안 주는 것보다 낫죠. 근데 아까 소상공인연합회 조사해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게 임대료라는 겁니다. 임대료가 100에서 200만 원, 300만 원이 수두로 가잖아요. 자, 100만 원, 200만 원 받아서 그냥 임대료를 주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는 하나도 더 살아나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 돈이 좀 액수가 적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금액도 일단 작고 예. 임대료를 하나도 지금 건물주들 안 깎아주는 조건에서 임대료를 갖다 같이 생겼다는 거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은 5월 달에 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동네에서 쓰게만 돼 있었잖아요. 지역에서 못 쓰게 하고 굉장히 잘한 정책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7월달, 6월달, 7월달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우리 중소상공인들 지금 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6월달, 7월달 살만했는데 갑자기 8.15 집회 전후해가지고 다시 한번 망한이 생겼다 하면서 원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시 살아나면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을 가야지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게 이번에 그 방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본인들만 100만, 200만 받으면 근데 뭐하냐. 그거 안 주는 것보다 훨씬 낫고 고맙지만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는 조건에서 임대료 내고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가 병행되냐면요. 저는 다시 한번 보편적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선별적 지원으로 최종 결정이 난다면 그 착한 임대인 캠페인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3월달, 5월달에 있었잖아요. 뭐 연예인들이 나서서 뭐 한 달치 연예 임대료 감액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살려면 임대인들께서 그래 이번 너무 어려워졌으니까 8, 9, 10 또는 9월, 10월 이렇게 두 달 정도 최소 한 달치는 50%라도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주거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정부나 정부 받는 100만 원, 200만 원 지원금도 이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다시 한번 지금 임대료를 건물주들이 깎으면 그게 연말에 지금 법인세나 임대소득세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절반까지.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고 또 법에 의하면 세입자들, 그 주거 세입자든 상가 세입자든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 그 보증금의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하는 권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인 증감 청구권인데요. 많은 분들이 건물주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법에는 공평하게 건물주는 증액을 세입자들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이나 경제 사정을 봐서요. 그래서 많은 세입자들이 너무 끙끙 앓고 계시기보다는 건물주께 그런 법률도 있으니까 좀 알겠습니다. 조금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필요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조치를 좀 강하게 좀 당부하는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다음번에 또 모셔야겠네요. 지금 질문은 많은데 중요한 몇 가지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고용 취약계층에는 어떤 지원이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1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고용유지지원금하고 헷갈리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자들이 해고를 안 하는 대신에 그분들의 급여를 7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해고를 안 당하는 분들인 것이고요. 근데 해고랑 상관없이 아예 자영업자로 몰려있는 분들이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그다음에 일용직, 비정직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에게 상반기에 한 달에 50만 원씩 150만 원 지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요. 그래서 한 100만 명 정도 지원을 받았거든요. 뭐 이론은 작았지만 그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큰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하반기에도 지금 8월, 9월 지금 상황상 코로나19가 더 심해져가지고 고용사정은 더 악화되기 때문에 1차에서 한 달에 50만 원씩 150만 원 줬던 거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그러니까 고용유지지원금 말고요. 해고 안 당할 때, 해고를 안 할 때 사업자들이 받는 지원금 말고 해고랑 상관없이 이미 자영업자로 몰려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분들, 일용직분들이 받을 수 있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 어떻게 주겠다는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석 전 지급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선별하는 과정 등에서
진통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상황인데 이게 추석 전에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5월달처럼 했으면 지금 당장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국회 발행만 통과가 되면. 근데 지금 이제 국회 발행도 국회에서 4차 추경안 통과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선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예. 그 기준에 의거해서 당사자들이 그걸 입증해서 온갖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5월달에 서류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신용카드 그냥 들어왔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지금 서두르면 추석 전에 전부는 아니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지급이 가능할 겁니다. 예. 대신 이제 추석 후에 이게 없어진 건 아니니까 추석을 치르신 다음에 추석 후에도 받으시면 되니까 일단 급한 대로 예. 추석 전후에서는 선별 지원은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그 일이 또 기준을 정하고 그 선별 조건에 맞는 걸 예.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 피해자들이 입증해야 되는 문제는 남아있다. 예. 저는 지금이라도 보편 지원으로 가닥을 잡자 이런 호소를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 소장이었습니다.